몇 분 전 일은 기억나지 않는데 70년 전 어린 시절 이야기는 또렷하게 떠오른다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일상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알아차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치매의 진짜 모습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몇 분 전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70년 전 어린 시절 이야기는 또렷하게 떠오르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서는 기억을 새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가 먼저 손상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이야기나 방금 한 행동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이미 오래전에 저장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은 망가지고 이미 저장된 기억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은 주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병이 진행되면 오래된 기억도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뇌 기능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까 점심 드신 거 기억나세요? 잠시 생각하시던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글쎄 아직 안 먹은 것 같은데. 하지만 식탁 위에는 이미 드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어르신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았지. 방금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수십 년 전 기억은 생생하게 떠올리는 모습. 이런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에서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는 말이 들린다면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병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 사이에 축적되면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신경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이야기나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저장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후 병이 진행되면 기억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성격까지 점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즉,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전반적인 기능이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둘은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치매는 하나의 질병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상태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즉, 치매는 특정 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모여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은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질환 중 하나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약 7080%가 알츠하이머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국내외 역학 연구 및 보건당국 통계, 수치는 연구마다 약간 차이 있음. 정리하면 치매는 결과이고 알츠하이머병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인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먼저 치매는 하나의 질병 이름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즉, 치매는 특정 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은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질환 중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치매는 결과이고 알츠하이머병은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인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방금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기기 쉬운 단계입니다. 병이 조금 더 진행되면 계산 능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길을 찾는 능력 같은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하던 길에서도 헤매거나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성격 변화나 행동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쉽게 화를 내거나 고집이 강해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기에 이르면 기억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보행장애나 대소변 조절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기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전반이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왜 더 잘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흡연, 운동 부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국내외 역학 연구 및 WHO 보고 개인별 영향 정도는 차이 있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평소 얼마나 뇌를 꾸준히 사용했는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독서나 학습, 사회활동처럼 뇌를 자주 쓰는 습관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를 보호하는 신경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연, 절주, 혈압-혈당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치매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병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위험을 낮추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에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매는 완전히 되돌리는 치료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는 가능합니다. 근거 현재 승인된 약물 치료의 작용 기전 및 임상 결과, 대표적으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약물을 사용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 공격성, 수면장애 같은 행동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보다 환경과 돌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계속 꺼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왜 자꾸 그래요라며 말리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어르신은 더 불안해지고 감정이 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대응 방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막기보다는 부드럽게 공감하고 익숙한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반복 행동은 조금씩 줄어들고 표정도 한결 안정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는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느낀 감정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약을 쓰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자존감을 지키고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 치료의 핵심은 기억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의 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보통 한 가지 병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거 국내외 역학 연구, 수치는 연구마다 차이 있음. 하지만 기억력이 아닌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치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과 측두엽이 먼저 손상되는 전두측두 치매는 초기부터 성격 변화나 충동적인 행동, 언어 문제 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격 문제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인 루이소체 치매는 환시, 수면 장애, 그리고 파킨슨병과 비슷한 움직임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실제처럼 생생한 환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어떤 유형의 치매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돼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검사를 받은 한 환자.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일부 저하가 확인됐지만 일상생활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뇌 MRI와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해마 위축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원인, 예를 들어 혈액순환 문제나 전신 질환의 영향으로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거 임상에서 MRI 및 병력 기반 감별 진단 원칙, 구체 원인은 개인별 차이 있음. 결국 이 환자는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 지장의 단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도인 지장에는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찾고 관리하면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일부는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느껴질 때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꼭 절망적인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상생활을 비교적 오래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임상 연구 및 치료 가이드라인. 또한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과 느낌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작은 습관,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는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질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